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현대사 수업 22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3중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3소단원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4소단원 민족 유일당운동과 신간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을 건데요. 그런데 이 4번에 나오는 4소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요. 여기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사이에 좀 들어갈 겁니다. 교과서상으로는 좀 3, 4번이 연달아 나오게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4번에 나오는 사건들이 3번의 그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96쪽부터 같이 펴놓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발생 배경, 전개 과정,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민족은 유일당 운동의 전개 과정, 신간회의 활동 내용 및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모두 소단원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배경 및 전개, 활동, 의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연표 보시면요. 1926년, 역시 20년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정우회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살펴볼 거고요. 자, 1927년 갑니다. 신간회라는 것이 창립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독립운동사에서 1927년 신간회 창립입니다.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아까 말했던 그 신간회가 해소됩니다. 사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즉 해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이 신간회라는 단체에서는 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용어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대로 쭉 나오는데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회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단원명에 있는 단어들이 그대로 또 나왔죠. 자, 그러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민족운동 계열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화됐다는 과정을 우리가 봤고요. 그 과정 중에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중에 타협적 민족주의자도 튀어나오게 됐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요. 그 민족운동, 즉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통합되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사건부터 보려고 합니다. 통합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운동의 주요 계기 및 초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누가 죽어요? 자, 힌트를 드리면 3.1운동 때는 고종의 죽음이 단초가 되었다면 이 60만세 운동은요. 그 아들이었던 이제 순종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일본 군경들도 좀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야, 지난번에 고종 죽었을 때 3.1운동 일어나고 만세운동 일어나고 어마어마했잖아. 이번에도 왕이 죽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때 당시에 조선 공산당 계열의 25년도에 나왔던 그 조선 공산당 계열의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과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이들은 주로 천도교, 동학이 바뀐 천도교 중심의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까지 같이 끼어드냐? 학생들이 같이 연합하게 됩니다. 같이 준비해요. 어른들과 학생들이 같이 운동을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개 과정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바로 뭐였냐? 여러분, 어른들이 갑자기 체포돼요. 왜냐하면 일제도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당연히 샅샅이 감시하고 있었겠죠. 어른들이 다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던 이 조선 공산당 천도교 중심의 각각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어른들이 체포돼요. 그러나 학생들은 발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에 조선 학생 과학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지속하게 됐고요. 실제로 만세운동이 6월 10일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하는데요. 이때 이 운동의 의미 및 영향을 볼게요. 자, 이 운동은요. 항일 민족운동 주체로서 누구의 역할이 강조되죠? 그렇죠. 학생. 아니, 어른들이 모두 체포돼서 학생들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밀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같이 힘을 합쳐본 경험이 있었던 거죠.
물론 모두 체포돼서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대 힘을 합쳐본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민족이 좀 협동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눠져서만 있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게 1926년 60 만세운동 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요, 속도감 있게 민족협동전선이 실제로 결성되거든요. 근데 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자, 민족유일당운동, 그리고 삼부통합운동, 신간회인데요. 자, 각각의 위치들이 좀 다릅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국내외에서 민족협동전선이 결성되는 계기는 하고 묻고 있는데 국내, 국외래요. 그러니까 나라 바깥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민족유일당운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중국 본토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중국 관내라고도 표현해요. 여기 관이라는 것은요, 산해관이라는 곳을 말합니다. 산해관. 산해관이라는 곳을 말해요. 샨하이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중국 본토를 의미해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졌고요. 자, 삼부통합운동은 여러분들 만주에서, 삼부 아시죠? 그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이후에 만주로 내려와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다시 재정비했던 그 삼부, 상위부, 정의부, 신민부, 그것이 통합되는 운동, 삼부통합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신간회가 국내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에서 민족협동전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힘을 합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것인데,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민족유일당운동은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봅니다. 중국이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은 당시에 국민당과 공산당, 이들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서 국민당은 민족주의, 공산당은 사회주의 해서 박터지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게 1924년의 일이거든요. 이들이 중국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쳤네, 힘을 합쳤네? 그렇구나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당시 상태가 안 좋았어요. 24년이면 1923년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분위기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새로운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움직임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본토 또는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전개되면서 임정희 임시정부가 이 민족유일당이 결성되면 이것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관내에서 임시정부가 민족유일, 다른 말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자, 그리고 만주 지역 볼게요. 자, 삼부통합운동인데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처음 보는 걸 텐데 미스의 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1925년에 나왔던 그런 협정인데요. 이게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 군벌들과 그리고 일본 사이에 맺어진 그런 협정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독립운동가를 중국 군벌들이 잡아다가 일본 관원에 갖다가 데려다 주면 현상금을 줍니다. 그게 미스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그리고 국외에서는 미스의 협정으로 독립운동가들이 아주 안팎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부, 즉 여기 독립운동 단체잖아요. 만주에 있던 그 단체들이 활동이 위축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그게 바로 삼부통합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통합이 되진 않아요. 하나라고 되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나로 합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오늘 대땅 중요하다 그랬어요. 바로 이 신간회. 신간회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느냐. 자, 국내에서 자치론이 팽배합니다. 아주 그냥 우리 자치운동하자. 이광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야, 일본의 통치 우리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 자치권만 좀 받아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치안유지법은 계속 막 쪼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을. 그리고 사회주의자도 쪼아요. 그쵸? 자, 자치론이 팽배하자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치안유지법 탄압에 당하고 있던 사회주의자, 이들이 뭔가 연합을
연합을 모색하게 됩니다. 국외에서도 지금 중국이 국공학적했죠?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그 코민테른 알죠? 기억나시죠? 국제공산당 여기서 민족통일전선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국제공산당에서도 야 사회주의자 너네 민족주의랑 좀 이렇게 힘을 합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점점 힘을 합쳐야겠구나 뭐 해야겠구나 연합해야겠구나 필요성이 마구마구 느껴졌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민족주의자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에서요. 무슨 단체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조선민흥회입니다. 여기에 민족주의 계열 단체인데 일부 사회주의자가 여기에 이미 합세했어요. 이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선민흥회는 좀 협동전선의 느낌이 나네. 사회주의, 민족주의 힘을 합쳤네.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사회주의 계열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우회 선언이란 걸 얘기하면서 우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세력과 제휴, 즉 힘을 합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서 결국 굉장히 거국적인 단체 바로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이게 1927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냐면 지금 중국 관내, 즉 본토 그리고 만주 국내 보시면 모두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합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은 누구의 통합이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통합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신간회 만들어졌어요. 자, 신간회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냐라는 것인데, 자, 전국에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된 단체겠구나. 맞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모두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민중 계몽, 실력 양성의 스타일 갖고 있어요. 자, 일제 식민통치 비판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을 지원하네요. 사회주의적 성격도 띠게 있네요.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1929년도에 총 3가지의 커다란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먼저 원산 총파업을 지원합니다. 원산 지역에 있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는데 신간회에서 이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갑산군이라는 곳에서 화전민들이 어떤 억울한 사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진상 규명하는 것을 신간회에서 막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서 다룰 대땅 중요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나중에 1929년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신간회입니다. 굉장히 전국구로 활동했던 그런 활발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단체가 쉽게 말해 해산되거든요. 왜 그런지 좀 볼게요. 자, 아까 말했던 그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있었죠. 자, 진상을 보고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민중대회를 열려고 끌어모아서 민중대회 열려고 했는데 일제가 방해해요. 그러면서 지도부가 개편됩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비타협적인 인물들 중에서 다 갈려나가게 되고 좀 타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어찌 들어갔는지 좀 이렇게 타협적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누그러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 12월 태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계급투쟁해. 다른 말로 너희 자본가들을 이제 공격해.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고 손잡고 있지 마. 계급투쟁해. 라는 것을 강조하는 12월 태제 혹은 12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간회가 해소하자 혹은 해소하지 말자 해소론과 해소 반대론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결국 31년 신간회 전체 대회가 열려서 해소가 결정되고 맙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 마지막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 1929년에 있었어요. 3.1운동은 1919년이었죠.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라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전라도 그 지역에 있는 그 광주입니다. 자, 7, 8, 9번이 각각 그 운동의 배경과 확산 과정, 방식 및 의의를 묻고 있습니다. 자, 7번 가볼게요. 배경입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전국에서 조직적인 학생운동이 전개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920년대 중반이다 60만세 운동 있었죠. 60만세 운동 학생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이었대요. 전라도에 있는 그 나주역에서 한국 일본 학생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이 그 여학생이 댕기머리 이렇게 잡아당겼고 막 희롱하고 장난치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남학생이 이제 막 그 도와주려는 과정 중에 패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했는데 경찰이나 교육 당국에서 짜증나게
일본 측만 일방적으로 주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11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11월 3일, 그래서 11월 3일이 여러분들 바로 학생의 날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확산되냐면, 자, 광주 지역인데 지금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그러면 전국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더 커지는 거예요. 광주 지역에서 학생 비밀기획사였던 성진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진회랑 그리고 여러 독서회, 책 읽는 모임이에요. 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똑똑한 학생들 모여가지고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일제가요, 광주 지역을 다 못 모이게 하려고 휴교령 내려버립니다. 휴교령. 학교에 못 모이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신간회가 이때 당시 아직 해소 안 됐어요. 이것의 진상조사단. 아니, 이렇게 충돌이 있었다는데 왜 경찰과 교육당국은 일본 편만, 일본 학생 측만 편을 드냐, 이 진상조사 하겠다라고 신간회가 보낸 거죠. 파견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청년 총동맹에서 전국에 있는 단체들, 청년단체, 학생단체에 연락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전국화됩니다. 자, 이것은 전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여러분들, 학생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학생이 진짜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시험을 거부하고요, 동맹 휴학하고요, 경문을 살포하고요, 거리 시위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를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 의의는 위에 적었다시피 바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었다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내용이요,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민족운동의 통합 가능성을 봤던 60만세 운동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통합되는 과정, 민족유일당운동, 삼부통합운동, 그리고 국내에서 실제로 그 통합이 이루어진 신간회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신간회가 역시 뭔가 활동을 했던, 뭔가 기여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